반갑습니다. 토리토리 토리쌤입니다. 오늘은 복합 관계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합 관계사라고 하는 개념은 관계사와 연관이 많아요. 자, 우리 관계사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관계, 대명사가 떠오르실 수도 있고 관계, 부사가 떠오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의 몇 가지를 우선 적어두었습니다. 관계 대명사 who, which, what, whose 이런 것들을 적었고 관계 부사 when, where, how 이렇게 적어보았는데요. 자, 우리는 오늘은 복합이라는 단어가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자, 복합이 들어가면 이런 기존의 관계사들 끝에다가 여러분이 ever 이라는 스펠링을 붙이셔야 돼요. 그러면 아하, 복합이라는 말이 추가가 되었으니 형태도 변화가 생기는데 단어의 끝에다가 ever를 붙이면 되는구나. 그래서 who는 whoever, which는 whichever, what은 whatever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간혹 whose가 쓰이기도 하는데요. whose는 끝에 ever를 붙이기 위해서 e를 중복해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e로 끝나기 때문에 ver만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럼 whosoever 이렇게 되는 거고요. 복합 관계 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ever 붙여서 whenever, 그리고 where은 역시 스펠링이 e로 끝나기 때문에 e 한 번 더 쓰지 않고 그냥 ver 붙여서 wherever, 그리고 how 같은 경우는 ever 붙여서 however 만드시면 됩니다. 이 however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보자마자 선생님 저 그거 뜻 알아요. 그러나, 하지만 이런 뜻이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however가 접속사로 쓰이지 않았어요. 오늘은 복합 관계사 however를 만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그러나, 하지만은 접속사일 때의 however이기 때문에 그 뜻은 잊으셔야 돼요. 오늘은 무슨 뜻일지 이따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복합 관계사들이 문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 그냥 관계사라고 하면 이 관계사들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복합 관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지 않아요. 어떤 역할을 하냐? 대표적인 두 가지 역할. 명사 그리고 부사입니다. 그래서 아하, 복합 관계대명사는 명사, 부사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복합 관계 부사는 사실 명사 역할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은 부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사의 역할을 아예 안 하지는 않아요. 간혹 쓰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부사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복합 관계 대명사가 명사 역할을 한다면 문장에서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문장 속에서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건 주어가 될 수도 있다는 거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다는 거고 심지어는 보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써보자면 우리가 문장이 있다고 할 때 주어 동사가 있는데 뭔가 목적어 하나가 비어져 있어요. 이 목적어 자리를 이 복합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절이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주어 자리도 채울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주어 자리를 복합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절로 채워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뒤에는 다른 성분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목적어, 주어 말고도 보어 자리도 명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어, 동사 뒤에 보어가 와야 될 때, 이럴 때도 자리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사 역할을 한다는 건 문장 속에서 필수 성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사는 사실 없어도 되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문장이 블라블라 하면서 이미 완성이 됐는데 무언가가 추가적으로 말이 붙는다 하면 이 자리를 이 복합 관계사 덩어리가 채울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채워야 되는 이 자리는 뒷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앞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구체적인 문장 예시는 제가 다음 강의에서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부사를 따로따로 예문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복합관계사라는 게 명사 역할을 덩어리째로 할 수도 있고 부사 역할을 덩어리째로 할 수도 있구나. 이걸 포인트로 잡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복합관계 부사는 주로 부사 역할만 많이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위에서 이 부사 역할
똑같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문장 속에서 완전한 문장의 뒤에 어떤 덩어리가 추가로 왔을 때 이 덩어리를 이끌 수도 있고 혹은 이 덩어리가 앞에 오고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명사로 쓰이는 예시는 제가 복합관계 부사 강의에서 추가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whichever과 whatever 같은 경우는요, 복합관계 대명사 혹은 복합관계 부사가 아니라 복합관계 형용사라는 역할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적어볼게요. 복합관계 형용사도 된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됐을 때는 이 whichever과 whatever의 뒷자리에 무언가 명사 하나가 더 올 거예요. 그러면 그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명사 꾸미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예시들도 복합관계 대명사 강의에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합관계사는 하는 역할이 그냥 관계사와는 좀 달라요. 그런데 관계사와 비슷한 면도 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관계 대명사가 뒷부분이 무언가 불완전한 문장이 오거든요. 명사 하나가 빠진 문장이 옵니다. 그런데 이 복합관계 대명사도 마찬가지예요. 뒤에가 무언가 하나 빠진 듯한 불완전한 뒷부분이 옵니다. 그리고 관계 부사는 달라요. 뒤에 빠진 요소가 없는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복합관계 부사도 마찬가지예요. 뒷부분이 완전한 형태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점을 갖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강의를 통해서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복합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 명사 덩어리를 이끌 때는 무엇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요. 부사 덩어리를 이끌 때는 하더라도 상관이 없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복합관계 부사는 부사 덩어리로만 주로 쓰여요. 근데 이 덩어리가 문장에 따라서 위에 있는 두 가지 해석을 다 취할 수 있습니다. 하더라도 무엇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다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한국어로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더라도 비슷해 보이는데 영어로 바꿨을 때는 조금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들 역시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이런 종류들이 있고 문장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정도 틀만 익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이어지는 강의에서 각각의 개념 배워보도록 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